또 네 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막 지금 뭐 내란도 아직 청산이 안 됐고 막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이 와중에 또 이란에서 전쟁은 터졌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는 해야 되고 동네마다 또 각자 그 지금 현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각 동네 우리 동네 현안은 이게 제일 뜨겁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이지 예. 나이 순으로 자, 네 신영 교수님 막내부터 네. 교수님 막내십니까? 예. 그 충북은 이제 인근 그 대전 충남 대전 행정 통합에 따라서 그러네요. 혹시나 네.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홀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그게 처음 이제 발표될 때 작년 12월 5일 날 타운홀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면 좋다 행정 통합 가자라고 하고 바로 이제 소외론 홀대론이 올라와서 제가 바로 페이퍼로 기자분들께 배포를 해드렸어요. 네. 두 가지를 배포를 해드렸어요. 이원택 의원님 계시지만 이제 일단 특을 먼저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이잖아요. 특이라는 네. 말이 상대적으로 느낌이 이제 좋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특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인근 지역이 통합했을 때 주변 지역의 강소 이런 데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또 더 발전하는가 독일의 바이에른 주 사례 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그 행정통합에 대해서 행안부가 주를 이루고 저희가 이제 서부 보조하는 업무를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배포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근에서 통합하는 거에 소외 홀대만 생각하지 마셔라. 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로의 모멘텀 일종의 지렛대가 되는 거잖아요. 대전 네. 충남이 만약에 통합 얘기가 없으면 거꾸로 충북도 어떤 다른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옆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뭘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통합 추이를 보면서 가장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총의를 모아가자 어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논리잖아요. 직관적으로는 건 특 이런 건 이제 쉽게 네네. 오니까 형태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하고 먼저 주장을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대전 충남 대전이 약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디데이는 좀 남아 있습니다. 며칠 있습니다. 이번 주 아마 될까요? 금요일 정도. 충남 돼요 통합? 그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TK와 충남을 패키지로 거냐 당론으로 말 정하지 거냐. 않으면 네.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13일 정도까지가 이제 거의 마지노선인데 그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충북도 모멘텀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3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충북에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 이제 아마 집중적인 질의 이런 아하.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네네. 오. 뭐 또 질문권 아니 받아서 저희가 그 실무를 아. 타운홀 미팅이잖아요. 예, 타운홀의 주무위원회가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구나.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보니까 현안이 충북도 그렇고 전북도 통합에선 좀 저기 이제 전남은 그러죠. 하기로 했죠. 여기는 특이 아니네. 저희가 특이죠. 특이죠. 전북은 지금 특이고. 예. 5국 3특에서 아, 3특이 삼특. 제주, 예, 강원, 전북이고요. 예. 전북인데요. 예. 우리도 이제 5국 3특 할 때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또 대구, 경북 통합할 때 전북은 뭐냐? 지금 특인데 우리는 어떤 지원을 받느냐? 이런 논쟁이 사실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전북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호남권 통합도 아니고 또 충청권 통합도 아니기 때문에 전북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 특으로서 좀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서 정부한테 지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사실 통합이라는 것은 이 작은 밥그릇을 큰 밥그릇으로 통합하는 밥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보리밥을 넣을 거냐, 쌀밥을 넣을 거냐, 현미밥을 넣을 거냐. 그게 곧 산업과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본질은 산업과 문화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고유의 어떤 산업 전략과 문화 전략 이것이 지금 아직 잘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네. 10조 규모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야 되는데 이 종합 계획이 사실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은 커지지만 거기에 콩밥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네, 보리밥 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 중에 또 하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네.
또 현안은 이제 대통령님께서 타운홀 미팅 하시면서 현대차가 구조 투자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상당히 전북이 지금 250만에서 172만까지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한 아주 절박함이 예. 있는데 이제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좀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앵커 기업으로 현대차가 들어와서 AI 데이터 센터, 로봇 수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기대가 있는데 현대차를 통해서 어떤 반전이 이루어질지 또 이루어질 기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쟁점은 사실 우리 이제 전라북도 현 지사가 12월 3일, 4일 내란 당일 날 이제 행안부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행안부 직장폐쇄 지침을 이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네. 있고, 그래서 내란에 이렇게 방조 내지 수행 따라간 거 아니냐. 또 이건 다 전라북도청에서 생산한 문건입니다. 또 전라북도청에서 생산된 문건에 보면 12월 4일 날 그 새벽에 뭐 계엄군과 협조 체제 유지 또는 그 도의회가 미의결된 걸 대비해서 준해산 준비. 그 12월 4일 날 새벽에 이루어진 문안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지시사항 이행과 종료 뭐 이런 게 써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말은 반대는 했지만 사실 문서에 남아 있는 기록은 뭐 계속 이행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제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북은 새만금 하면은 지금 잼버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그 잼버리의 악몽이 근데 그때 취재 제가 많이 지역하고 했었죠. 통화 많이 하셨죠. 많이 했었죠. 예. 네, 지역은 이렇게 통합 이슈가 있고 부산은 좀 요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니 부산도 통합 얘기, 행정 통합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많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솔직히.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권한대행 할 때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의 제일 깃발을 맨 먼저 들었던 데가 부울경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수십조의 예산, 정부 뭐 대통령까지 해박식 장관들하고 다 했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번에는 또 안 한대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 같고요. 다른 이슈로 또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는데 뭐 영국의 모 경제지 같은 경우에도 부산을 소멸도시라고 지칭을 해요. 그만큼 옛날에 한 4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지금은 320만대예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100대 기업이 부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놀래요. 이런 대도시에. 그만큼 쇠락해가는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가덕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희망 고문. 뭐 뭔가를 막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뭐 되는 게 없어.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산에 엄청난 선물을 줬죠. 해수부 이전, 해양 수도를 못 박아버렸어요. 법으로. 그게 사실은 저도 평생을 공직에 있었지만 20년 전에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안 되다가 해수부 이전이.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얼마만큼 걸렸죠? 6개월. 이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 일 잘하는구나. 이런 게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다녀보시면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오니까 지역 민들로부터 당연하죠.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역시 이재명 들어오니까 약속은 지키는구나. 희망 고문이 아니고. 희망 고문 아니고. 이제는 하나하나 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한 신뢰성이 많이 효능감을 많이 부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해수부 장관 하면서 해운 대기업들 두 군데로 오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조금 있으면 있죠 HMM 그런 대기업 그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아닙니다.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려오면은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많고 이건 되는구나. 과거에 이제 희망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하여튼 선거운동할 맛은 납니다. 선거운동할 맛은 난다. 그래도 예. 조심해야죠.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예,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가셔야 됩니다. 네, 네. 강원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강원도 분위기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그래요? 이제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권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 원주 정도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소멸, 그 다음에 청년들이 떠나는 하여튼 이런 문제들로 예.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견인하는 것들이 이제 규제, 네. 이제 군사적 규제를 비롯해서 각종 규제들이 강원도의 어떤 발전 동력을 그 작동시키지 못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수십 년간 지금 이어져 온 게 예.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대선 후보 시절에 첫 번째 그 맞아요. 유세 지역으로 경치. 강원도 적경 지역, 동해안 지역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것처럼 네. 그 지역 올 때마다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하는 네. 그런 말씀을 예. 하여튼 수차례 예.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예.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본인이 공약한 것에 대한 이행률이 뭐 타의 추정을 예. 불허하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고 있고 어허. 거기에 덧붙여서 네. 이재명이 보낸 사람 우상호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강원도에. 네, 강원도에. 그리고 또 이광재 전 지사가 예. 진정성 있게 또 경선을 예. 양보를 양보를 하셨고. 했기 네. 때문에 지금 우상호 신드롬이 사실은 강원 전 지역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예. 배경은 예. 이재명이 보낸 우상호. 이제 이 슬로건이 예. 이재명이 예. 보낸 사람 우상호. 우상호.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원도가 해결하지 못한 예. 그 각종 현안들, 예. 규제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재명 우상호가 네. 아마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해결을 위해서는 예. 이재명의 뜻에 맞는 예. 우상호를 예. 강원도가 예. 하여튼 그 역할과 책임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 하여튼 굉장히 빨리 그렇군요. 돼서 아까 우리 부산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네. 하여튼 선거운동할 예. 그런 맛이 납니다. 그리고 우선 민주당 그 출마 후보자들이 예. 틀려졌어요. 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자세가? 보낸 어허. 우상호와 함께 예. 선거를 치른다라는 것이 예. 굉장히 큰 오. 프리미엄이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예.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예.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도지사 이렇게 났을 때 도지사를 포함해서 예. 14개 지역이 국민의힘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네.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데 예. 요것을 예. 일거에 음흠. 그 이재명이 보낸 우상호가 엄청난 그래서 하여튼 다들 예. 굉장히 고무돼 있는 그렇군요. 그런 근데 상태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 강원 지역이나 부산 지역은 사실 험지죠. 전략적 요충지. 전략적 네, 험지고 전략적 요충지. 전북은 사실은 민주당이 거의 다 석권하는 지역이. 충북도 사실은 충북은 하프앤하프 지역인데 계속해서 어. 뭐 지난번에 지금 예. 이제 김영환 현직 도지사가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이시종 그 네. 민주당 지사가 예, 하시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서로 이제 예, 예. 반반 게임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예. 거의 최소 1.5에서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네. 또 1대1 대결 여론조사 발표된 거에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아주 큰 기대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지방선거로 내란 심판하겠다라는 슬로건을 이제 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뭐 그 후보 기근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마조차 안 하려고 하고 일부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기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동네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저희가 민주당이 강세 지역인데 그렇죠. 특히 이번 선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내란을 단절하지 못하고 예. 있고 또 극단 극우화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14개 시군의 단체장을 포함해서 도의원, 시의원을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은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을 나가지는 않지만 출마 지역이 많이 없어요. 예, 지난번에는 모든 지역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낸다라고 했고 예. 다 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조국 있습니다. 혁신당이 주요 경쟁 상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는 경쟁하겠다, 다른 지역은 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하고 같이 이제 경쟁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이게 예. 연대냐 경쟁이냐. 예. 예. 호남에서는 한 번도 겪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자가 많이 빠졌어요. 힘듭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전북은 뭐 이제 선거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란 척결에서는 연대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산 출마 가능성이 조국 대표의 예, 거론이 뜨거운 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진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북 지역에서. 저는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오. 있는데 조국혁신당 네. 전라북도 도당에서 이제 조국 대표 군산 출마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전북의 어떤 연고라든가 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예. 인위적으로 내려와서 출마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정치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음흠.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을 거다. 예, 예. 가능성은 몇 프로? 뭐 저는 저희가 뭐 재봉 뽑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를 뽑아야 되구나. 이거 뭐 반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한뭐 10% 이하라고 봅니다. 10% 이하. 예. 그러니까 많지 희망성이 않다. 거의 없다. 희박하다 예, 이렇게 희박하다 보시는 이렇게 거네요. 봅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떻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 하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래. 부산으로 가려고. 부산으로? 사실은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죠. 부산 그렇죠. 출신이라서 예. 지금 이제 전재수 정 장관이 이렇게 예. 출마를 아직 뭐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은 예. 한 13일쯤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예, 하는데 이제 빠지면은 거기에 온다 뭐 말이 많죠. 뭐 한동훈이가 오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부산이 드리면은 뜨겁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초에 우리 KNN 지역 방송입니다. 네. 부산의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일단은 뭐 그 지역보다는 후보 적합도, 부산시장의 적합도를 보면은 전재수 장관이 거의 30% 육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박형준 시장이 한 17점 몇 프로 차이가 많이 예, 납니다. 예. 13% 이상 네네네. 차이가 나고.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5%예요. 아. 그러니까 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부산 시장의 경우에. 그래 시장의 예, 적합도로 예. 보면은 예.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이게 뭐 부산이 뜨겁지가 않다.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다. 예, 예. 그렇게 나오니까 예.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어차피 예.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나 예.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 부산에 올까요? 그래서 어디 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없어가지고 물어볼 수가 예, 없겠는데. 예. 막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아마. 고민이 많을 그러면, 거다. 예, 아, 근데 예. 부산이 우호적이지가 않군요. 예. 현재 뭐 하여튼 그 북갑 그러니까 북구 갑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만 가지고 후보를 해지는 않았어요. 네, 여론조사를 그냥 해보지는 예, 않았는데 시장 후보 적합도로 보면은 그만큼 또 그런 결과가 그 나오는 거 부산 보니까 시당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갑에 이제 조국 대표가 만약에 출마 도전을 한다면 네, 고향 네. 부산에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를 어떻게 합니까? 냅니까? 아니 저는 시당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내야죠. 네, 당연하죠. 예. 그거는. 아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여당인데 예. 후보를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아,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를 단일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네. 후보는 당연히 당연히 내야죠. 낸다. 네. 아,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봐주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항은 조금 예. 틀립니다. 네.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 예, 네. 예.
그 사실 뭐 강원 지역에서 그 다른 광역 시도와 틀리게 조국혁신당의 그 조직력은 네네. 그 많이 열세한 건 현실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광재 지사가 그렇게 경선을 양보하고 이런 영향 때문인지 예. 또는 우상호 정말 후보의 예. 탁월한 그 정무적 감각 때문인지 예.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우상호를 지지하겠다. 그리고 예. 그 조국혁신당은 하여튼 민주당을 지지하고 함께 또 하겠다. 정책을 아하. 함께 하겠다 하는 네. 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오. 이렇게 제시를 해서 네네. 사실은 강원도 지역에서 이 진보 진영의 예. 그 흐름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연대연합이 비교적 잘 되고 예, 있다. 지금 예. 그 현상이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강원도에는 예. 하여튼 좋은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강원 지역이 이제 쉽지 않은 지역인데 예, 민주당에게. 예. 근데 이번에 그 지역으로 출마하는 뭐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기초의원까지 정말 역대 최다 인원 오. 300여 명에 육박하는 출마자가 나왔고 야. 거기에 비례 후보까지 하면 아마 35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이건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강원 출마하겠다. 나 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 민주당 간판 달고 이번에 한번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예. 오. 거기다 과거에 그 민주당 특히 강원 지역에서는 네. 민주당 간판을 안 달았던 공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예. 정말 다양한 직군에서 예. 그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걸 보면서 네. 이번에 하여튼 강원 지역이 그 변해야 되고 아하. 아마 변할 것이다라는 예. 그런 확신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선 때 그 취재를 가보면 강원도의 현수막이 제일 무서워요. 부정 선거가 제일 많고 뭐 당장 어떻게 막 전쟁 날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강원도가 엄청 넓잖아요. 넓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역 커버하시기도 이제 쉽지 않을 예. 것 같은데 이제 분위기는 좋다. 그러니까 예. 역대급이다. 이렇게 역대급입니다. 출마자들이 많다라는 건 굉장히 예. 그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가 사실 이제 그 내란을 겪고 사실은 그 전쟁통의 대선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첫 선거라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축제와 같은 그런 이제 선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충북은 조금 아쉬움이 이게 있습니다. 아쉬워요? 고전에 참 이게 네. 방송 나와서 또 여론조사 아까 제가 오차범위 받고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뭐 읽어야 되는 거 있죠. 3월 4일, 5일 여론조사 꽃 예. 충북 도민 1,014명 저희는 괜찮아요. 14명. 유튜버라서. 예. 조사한 거에서 예. 김영한 지사 오차범위 밖에 있고요. 네. 자세한 것은 그런 중앙선 거 중앙 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홈페이지. 충북은 이제 예.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당원명부 유출 의혹 이 생기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 중앙당에서 일종의 이제 전략 지역, 전략 공천은 아니고요. 네.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서 전체적인 공천 관리를 지역 내에서 어쨌든 불신이 분명히 있으니까 누구는 당원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네.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100% 만약에 당원이 오염된 거라면 진짜 네. 유출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나중에 선거 끝났을 때 이제 뭐 고소 고발이나 여러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 일반 도민 경선, 시민 경선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설이 이제 나왔죠. 네. 그랬더니 이제 다수의 그 당원분들은 당원 유출, 명부 유출과 당원분들은 관련이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아예 없죠. 그런데 그에 대한 이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유출한 분들이 있고 그렇군요. 언론에 이제 알려져 있듯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됐다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네. 그분들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당원에 대해서 1인 1표 지금 국민 주권 이렇게 해놨는데 네. 우리 주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들도 첨예하게 돼 있어서 네. 이번 주에 중앙에서 공관위에서 그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큰 방향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부라도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세게 올라와서
내부에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충북이나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비 경선이 본선 비슷하게 현재 그렇게 훨씬 더 당내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한 치열하죠. 이런 네.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강원도는 이제 지금 단순으로. 남해당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그 부산은 지금 상당히 좀 기민하게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부산도 이제 2018년도 지방선거 할 때 네.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음. 그중에 13개를 우리가 석권했어요. 시장도 오, 마찬가지고. 네. 그때 분위기 좋을 때죠. 좋을 때, 네. 좋을 때인데 도보다리 회담하고 막 지금 남북관계 현실은 좋을 때. 지금 예. 현실은 16개 구군 중에 단체장이 민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빵이에요. 빵입니다. 이야. 빵이고 뭐 시장은 당연하고 예. 그다음에 또 시의원이 47명입니다. 저희들 음. 부산 시의원이 네, 네. 2명 빼고 45명이 국힘이에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그 사실상 정도로 한 땅이 그냥 다 예, 해버리는. 예, 그런 상황인데 앞서 이제 강원도당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네. 본회의를 편성해서 제일도 많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예. 다 등록을 했어요. 아. 어떤 거 서로 나오겠다고. 네. 어. 서로 나오겠다고. 이게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예. 치열한데 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어, 저희들은 예, 예. 이번에 뭐 한번 바꿔보자 하는 말이 예. 하긴 있습니다. 어. 하긴 있고 분위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런 건 한데 근데 그렇군요. 다만 예. 저도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출마를 해서 마지막 언론에서 공표하는 거 한 3, 4일 전인가요? 음. 저도 이겼었어요. 예. 그때. 예. 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겼는데 이게 TV 보니까 결과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디비전. 그래서 예.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아. 돌다리 군다듯이 그러니까요. 이렇게는 하고 있고 네. 뭐 언론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당 차원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돌립니다. 추이를 분석을 해야 네네네네. 되니까 해야 되는데 어쨌건 많은 지역에서 승리의 기조가 보이긴 한데 저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네. 10% 이상 적어도 이겨야지 아. 한번 해볼 해볼 만하다. 만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접근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예. 있어요. 예. 민주당이 생각하는 북값에 적합한 후보는 정했습니까? 천천히 정하려고요. 물론 이제 예. 중앙당에서 이제 예. 전략적으로 판단하겠죠. 전략 네. 공천하겠다고 당 대표가 예, 예. 얘기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하는데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북값은 북값은. 빨리 할 이유가 뭐가 네, 있겠습니까? 예. 지금 뭐 한동훈 조국 대표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어허.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공천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늦추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빨리 할 이유가 없죠. 네. 예. 예. 그 우리 시당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 대선 때 네. 아시겠지만 그 출구 조사에서 정말 강원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출구 조사에서 6%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나와서 예. 난리가 났죠. 강원도가 디비졌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 한 4% 아. 수준으로 예. 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춘천 원주 제외하고는 16개 시군 다 졌는데 바로 요 예. 상황입니다. 어허. 여론조사에서 예. 뭐 정당 지지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데 다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 조심해야 된다. 아. 정말 이 저 여론조사 믿고 까불다가 큰일 난다. 이런 예. 분위기도 지금 같이 예. 그 부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을 때마다 이제 디비진다고 하는데 막상 공개해 보면 뚜껑을 열어 보면 전혀 아닌 이런 상황이 이제 뭐 벌어져서 대략 난감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선거를 준비하시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목표치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반은 하겠습니까? 반반? 저는 공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못 뭐 네. 목표야 네. 최대한으로 잡고 싶죠.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입은 건질건질거리지만 예. 잘못 얘기했던 역풍 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실상부 부산에서도 집권 여당이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아 집권 여당이 네,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과반은 넘어야 되겠죠. 오. 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뭐 대한민국을 이렇게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도 했는데 부산은 앞서 얘기했듯이 네.
시장, 구청장 한 명도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걸맞게 음흠. 집권 여당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네. 부산도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정치라는 게 서로 다양한 목소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한 당이 다 있는 데는 조금 그 굉장히 GRDP도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북도 좀 그런 측면이 있겠어요. 전북 민주당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네. 저희 도민들이 워낙 민주당을 사랑해 주셔서 민주당 내 이제 경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뭐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걸 이제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택지가 부분도 너무 있는데 다양성이 부족하다. 예. 그렇게 이제 예. 뭐 우리 전라북도나 호남 지역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 당이 이제 잘해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어떤 열렬한 지지 속에서 환호 속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또 못했을 때는 아주 그냥 따끔한 네. 사실 가차 없이 그냥 가차 없이 혼도 나고 예. 그랬습니다. 사실 예. 옛날에 안철수 전당 나왔을 때 예. 국민의당 나왔을 때 사실 상당히 힘든 상황도 그렇죠. 겪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좀 더 겸손하게 또 도민 속에서 민생 문제,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과 비전을 내오는 문제 이런 것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정치하고 지금의 정치는 우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장들도 대개 이제 어떤 이렇게 주민들 속에서 민생 문제를 거론하고 그걸 중요시 여기는 생각과 인식이 많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아마 이게 네. 이재명 대통령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